두 번째 시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잘 찾아봤고, 그러면은 이 식에서 보다시피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찾는 게 핵심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색깔을 조금 일관성 있게 표현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겠다. 다시 합시다. 이 색깔.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하자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나는 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거 찾는 거예요. 기본적인 식은 똑같은데 식에서 뭐가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문제는 623번 보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이걸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가 알려져 있다. 기울기가 알려져 있으면 f'a가 뭐 그 기울기다 해서 a 값 구할 수 있고 뭐 지나는 점도 구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문제는 조금 달라. 지금 하는 뭐 할 거냐면 문제 볼까요? 함수 fx로 바꿀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잠깐 쏘리 앞에서 사운드 다 나가네. 됐어요. 어쨌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얘 2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얘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네. 평행하면 안 된다. 즉 얘랑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잖아. 기울기가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울기가 절대 이어서는 안 돼. 기울기가 이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프라임 x를 했더니 프라임 x가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라는 값이 나올 건데 여기에 x값에 따라서 이 값은 되게 많이 변하죠. 변하는데 어쨌든 얘는 2면은 안 된다. 즉 2라고 했을 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마무리도 한번 해보시죠. 방금 했던 내용 평행하지 않도록 2가 가능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그 과정 여러분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고 했을 때 실근이 얘는 2라고 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넘어가서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은 0이라는 녀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거 a제곱 짝수 판별식 쓰면 이렇게 나와요. 4분의 t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a제곱이 9보다 작다? 그러면은 a-3,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물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세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5개.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거 쌤이 알려줬던데 방법 기억나니? 정수의 개수 3개.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6이죠.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빼면은 5. 계산이 더 빨라요. 어쨌든 답은 1번이다. 방금 얘기한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고 몇 개를 더 볼 거야. 2개를 더 볼 건데 이거 2개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626번부터. 26번에는 곡선이 직선에 접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얘가 y는 8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접해야만 한대요. y는 8x 플러스 2.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푸실 거냐면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겠다로 가세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y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라는 녀석에서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은 그럼 걔가 8x 플러스 2다 이렇게. 전체 전략만 조금 던져주고 갈 거야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28번. 방금 쌤 한 말 이해되니?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 찾기. 그게 전략이에요. 628번에서는 얘는 똑같은데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ABCD와 정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다. 정사각형 ABC가 있다. 근데 어떤 함수가 정사각형에 접하고 있네.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뭘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뭘까를 봐야 돼요. 이 기울기는 딱 봐도 1이죠. 1. 정사각형이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거랑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 2등분하는 그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인 직선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들 이렇게 다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돼요. 방금 26번에서는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 찾기로 한 거고 28번에서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찾기로 한 거야. 얘가 기본. 기본은 뭐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지나는 점을 찾도록 합시다. 점을 찾을 거야. 점. 얘를 통해서 점을 찾아야만 해요. 이건 넘어가고 얘는 힌트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힘들다.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와서 편의점에서 먹는구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 술 먹었니? 뭐 먹었어요? 김밥 좋지. 선생님 요새 또 위가 많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야식을 끊으려고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 위가 좀 계속 안 좋은 편이. 근데 오늘은 좀 치킨이 좀 땡기네. 치킨 먹을까 말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 중이야. 다시 수업에 집중해야지. 치킨 때문에 방해받진 않을게. 자, 갑시다. 기본은 점을 찾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점을 구하는 식으로 넘어가자. 여기서는 아까 접점을 숨겼었지? 그럼 여기서는 뭘 숨겨서 나오겠어? 기울기를 숨겨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기울기 숨겨서. 함수 숨기기에는 여기 공통으로 포함되는 거고 기울기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 숨기기. 거의 비슷하게 하죠. 문제는 634번입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 기울기 뭔지 안 알려줬어. 기울기 뭔지 안 알려줬어. 다음 최소라는 조건을 줬네요. 최소인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그럼 찾으면 되겠다. 그럼 다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y 프라임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건데, 이거를 우리가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 익숙하지? 이게 뭐예요?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3으로 딱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그러니까 뒤쪽에 억지로 없는 4 붙여줍시다. 아마 눈에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3, 4, 11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2 빼줘야겠네요.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이네요. x가 뭐일 때? x가 2일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네요. 오케이, x가 2니까 여기 대입해서 y값도 구하시고, 그러니까 2,8에서 4, 6에 24, 24 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에다 4 하니까 마이너스 12, 즉 2, 마이너스 12라는 점, 기울기는 마이너스 12.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 재료 다 나왔다. 이거 대입하면 돼요. 마무리도 해보시죠.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되니? 소연? 안 됐어. 이건 됐어? 이거 됐으면은 여기다 2 대입해서 2,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찾은 거야. 뭐 이상하다. 24에 10 뺐으니까 11은 36. 뭐가 잘못돼? 답 나오니? 나 왜 안 나오지? 그럼 이거 절편 어떻게 나왔니? 0, 아, 12, 아. 1, 1 나와요 여기? 네.
그러네. 아하. 됐네요. 1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보면 되죠. 사실 이 절편 가지고 넓이 구하는 게 이따가 접방 이후에 살펴볼 유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적어두고만 할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 가지고 절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절편을 얘기를 하면은 이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이거 구하라는 문제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유형으로 따로 이렇게 막 쌤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유형에 있다 정도만 접방을 구하면은 저것도 할 수가 있구나, 삼각형 넓이 구할 수가 있구나, 삼각형 넓이 그냥 체크만 한번 해주세요. 다시 돌아옵시다. 기울기, 숨지기 이거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지금부터 할 내용은 조금 집중 좀 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을 봤어.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대놓고 이거 구해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차례차례 이거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이거구나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뭐냐면은 쌤이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줬거든. 사실접방이었던 거예요. 사실접방. 알고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었다 라는 그런 뜻에서 사실접방 이렇게 조금 이름을 지어봤어요. 뭐냐면 먼저 637번을 볼게요. 637번. 637번에서 fx는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x 위에 두 점 4,1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라는 4,1이었겠지. 4,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4라는 점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두 선을 이렇게 쫙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fx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을 거야. fx 위를 돌아다니는 점에 대해서 그 점과 세 개를 연결을 해요. 그럼 이 삼각형이 나오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런 점을 찾아라, 아니면 그런 점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야. 까진 됐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A, B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점에 대해서 이 점이 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아수라가 뭔지 아니? 아수라라고, 지옥의 아수라 뭐 이렇게 있는데, 얼굴 셋 달리고 뭐 팔 9개 달린 그런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수라가 될 거야. 다시 여러분 봐봐요.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 거잖아. 최대한 멀리 갈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할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각 점에서부터, 이 직선 위에 각각의 점에서부터 팔을 이렇게 다 같이 뻗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보고 할 거야. 물론 여기 바깥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뻗어보고 이렇게 한번 모든 점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볼 거라고. 알겠지? 단 규칙은 뭐냐면은 이 뻗는 속도는 동일하게 갈 거야. 뻗는 속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뻗는 속도가 동일하다면 그 다음 한번 뻗었을 때는 여기까지 갈 거고, 점점 더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조금 뻗었어. 그 다음에 더 팔을 이 직선에서부터 더 뻗어볼 수 있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뻗었어. 이만큼 이렇게. 이때 여기까지 도착한 녀석들, 다시
이 뻗는다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거리.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 이만큼 거리, 이만큼 거리. 이렇게 이 직선에서부터 얼만큼 멀어졌는지 이 거리, 이 점은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만큼인 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 한참 남았지. 더 뻗을 수 있지. 계속 뻗어서 어디까지 뻗을 거냐면 이렇게까지 뻗을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뻗을 수 있는 지점은 여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최대한 팔을 뻗을 수가 있었던 거야. 가장 길게 뻗은 게 이 녀석이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해석하자고. 가장 길게 뻗은 녀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원래 있었던 녀석과 원래 있었던 이 직선과 평행한 그런 접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그런 접점이구나로 해석을 할 거예요. 다시 가장 먼 점 여기서 뭐라고요? 원래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의 접점. 되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쌤은 최단거리 문제 아니 최장거리 가장 먼 거리의 그 문제에서 쓰였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최장거리에서도 쓰이고 최단거리에서도 쓰여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640번 잠깐만 봐봐. 640번 힌트 잠깐. 640번에서 A, B의 점, 그러니까 다시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점 P와 직선 X-1에 이번엔 뭐예요? 최단거리. 최단거리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한다? 접선의 방정식으로 한다. 기울기가 1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방정식. 639번 지금 우리 푸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AB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 P는 뭐니? 를 찾는 건데 AB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다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637번 여기까지는 됐죠? 다시 얘는 뭐다?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뭐냐 하면은 1에서 4 빼니까 3, 4에서 1 빼니까 3.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는 거야. 사실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아까 했던 거랑 문제가 똑같아져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구나를 모르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헤매가 된다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최단거리 문제, 이런 최장거리 문제, 거리 문제가 나오면은 기울기와 관련이 있구나. 기울기가 관련이 있으면 기울기가 같은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보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괜찮니? 괜찮니? 이거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어. 629번으로 갈 거예요. 629번. 힘들죠? 우리 세 문제만 화이팅 해봅시다. 629번. 직선와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은 아직 그 멘트만 보고서는 이게 문제가 와닿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잘 봐봐. 사실 곡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배운 곡선, 즉 다항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다항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어봅시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물론 뒤집힐 수도 있을 거고 3차 함수는 대강 뭐 이렇게 생긴 녀석들 물론 종류는 더 많지만 이렇게만 그릴게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이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자고.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함수마다 달라.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긴 하죠? 이렇게 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직선이 3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해요. 서로 다른 두 점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게 돼요. 여기는 그렇다 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접하고 있지? 접한다. 직선이 4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얘는 접한다. 이렇게. 상황 이해됐죠? 오케이. 문제를 이제 다시 살펴보는 거야.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2차 함수 아니고요. 4차 함수 아니고요. 일단은 3차 함수에 대해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접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3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3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다시 쓸게. 내용.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이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mx 플러스 2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니? 오케이.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가져오기는 했어요. 아이디어는 이거야. 전략은 접한다 했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점이 어떤 점인지는 몰라. 접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몰라. 만나는 점은 물론 얘도 뭐 어떤 점인지 모르긴 하는데 얘는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요한 직선은 아니야. 여기 접하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접하는 점을 세팅을 합시다. 점 세팅. 그래서 접하는 점에서부터 이은 접선의 방정식이 이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접방이 얘가 L이다. 이렇게. 그럼 접하는 점을 세팅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라고 두겠다. 이런 건 거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더니 얘랑 같아지더라로 문제를 풀 거라고요. 됐죠? 됐죠? 가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y'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 저기 3t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y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t 이렇게 주어지겠다. 그지? 그래서 뭐다? 이렇게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 얘랑 똑같다 하는 게 문제야. 여기까지는 되니? 그럼 좀 정리할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거 다 넘겨서 얘를 좀 깔끔하게 쓸 거예요. 그 깔끔하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쓰자 그냥. 얘가 지금 좀 어려운 스킬이라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쓸게요. 뭐냐면 여러분 이 직선 좀만 더 유심히 살펴볼래? 이거 아까 항등식 했을 때 혹시 느낌 나니?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직선이지? 항등식 m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얘기하면 좀 알려나?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0,2라는 점을 지나가야 맞죠?
0,2를 지나가는 그런 직선이구나. 그거를 쓰는 방법이 얘랑 똑같다며.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면은 y값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다 0 대입하면 0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은 2 빼기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2t는 여기가 0이니까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날라가고 2t 세제곱은 2다. t 세제곱은 1이다. t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t 1이다 나오면은 m 값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문제풀이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려운 문제 맞죠? 어려운 문제 맞죠? 다만 여러분들 이게 챕터 3,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여기 기울기 말고 점 말고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씩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전체적인 과정.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랑 같다 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거기 629번 밑에 630번, 631번 전부 다 터프 유형이에요. 맞아요. 내용이 다 이래서 그래. 내용이 다 이래서. 집에 가서 한번 좀 열심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30번도 풀면 좋을 텐데 30번은 됐고, 631번 힌트 하나 줄게. 631번 fx가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라고 하자. 근데 그거의 역함수가 gx다. fx랑 gx가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다시 fx는 3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gx를 구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gx는 이거 3분의 1차 뭐 이상한 무리함수가 나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걔를 마주하고 싶진 않을 거야. 그래서 두 개 만난다 하면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혹시 기억나니? 1학년 때 역함수하고 만난다 하면은 우리 어떤 거 도입하기로 했지? 항등함수 y는 x. 역함수랑 만난다? 아니. y는 x랑 3차 함수랑 만난다 라고 해서 직선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방금이랑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31번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630번은 요거는 근 가지고 하시면 되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나만 힘내면 되나? 여러분 괜찮니? 안 괜찮아 보인다. 많이 힘들지? 거의 다 왔어. 진짜 거의 다 왔어. 사실은 630번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630번은 건너뛰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접방 이유입니다. 접방 이유 할 거 진짜 없어요. 조금만 보면 돼. 아까 삼각형 넓이 이것만 봐도 어려워 안 어려워? 이거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안 풀 거야. 다음 이거 더 쉽다. 법선의 방정식도 여기 있어요. 법선의 방정식. 법선의 방정식이 법선이라는 이름이 혹시 익숙한가? 법선이 뭐죠? 접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은 법선은 수직한 거, 여기 이게 수직한 거를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그럼 법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건데, 법선의 방정식은 접선과 수직하다 그리고 접점을 지난다 하면 끝이에요. 원래 접선의 방정식이 y-fa는 f'A 곱하기 x-a 이렇게 구하는 건데,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만 수직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따로 바꿔주면 되겠다. 여기만 마이너스 f'A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법선의 방정 이렇게 구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 얘는 해야 돼요. 우리 심호흡 조금만 할까? 얘는 집중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거든. 얘는 조금 어려워요. 심호흡 조금만 해줄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작년 고촌 기출에서 그 고촌 기출 되게 특이하게 한 10, 재작년에는 안 그랬고 작년에는 9번까지는 쉬웠고 10번부터 꽤 어려웠고 15번부터 지옥 난이도가 펼쳐졌어요. 작년 고초는 통지는 그거보다는 좀 쉽긴 했어. 근데 어쨌든 15번부터 지옥이라고 그랬잖아. 이 문제가 작년 고초는 18번 문제였어요. 18번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 같은 유형이 18번 문제였어요. 어렵게 출제되면은 충분히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영역이다.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못할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파트야. 곡선과 접선의 교점. 아까 대강 봤을 건데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접선은 일반적으로 곡선과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3차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4차 함수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4차 함수에서는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본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면은 이 점과 이 점에서 그냥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존재해요.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더니 예쁘게 그립시다.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면은 이렇게 두 번 접할 수도 있어요. 다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더니 여기에서도 접하더라. 지금은 이 점 구하는 거 말고 이거 구할 거야. 특별한 케이스. 이거 구할 거야.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함수가 y는 x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의 접선인지도 주어져 있어. 0,1이라고 하네요. 0,1. 그 다음 0,1에서 그러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그어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접하게 된다로 문제를 풀 거야. 가보자고. 첫 번째 할 일은 뭐다?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겠네요.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여기다가 0을 빵빵빵 대입하면은 오케이, 기울기 1이다. 되게 접선의 방정식이 이쁘다. y-1은 기울기 1, 그리고 x 빼기 0, 오케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y는 x 플러스 1과 이 녀석을 연립해보면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2, x 더하기 1이다. 되죠? 그러면 다시 아이디어가 뭐라고? 여기에서 접한다. 1번. 여기에서 또 접한다. 2번. 되니? 여기서 접한다. 여기서 또 접한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그러면 4차 함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4차 함수가 여기에서 무슨 제곱, 여기에서 무슨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지우고 나고 얘가 x제곱으로 묶이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식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끝났죠. 상수 a의 값의 곱은 다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그런 a 값들의 곱은 지금 뭐 있나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잘 이해됐니? 오케이. 이 정도 이해됐으면은 사실 이게 쌤 가장 걱정했던 문제인데 이게 제일 내 개념적으로는 어렵거든. 그러면 잘 이해됐으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곡선과 접선의 교점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다시 처음에 뭐 한다?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게 일반적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접선의 방정식과 원래 방정식이 같다고 두고서 교점을 직접 찾는 거, 이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쌤도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그 곡선의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을 같다고 두고서 방정식 풀이 하듯이 문제를 쭉쭉 풀어 나갔죠.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a 값이 그냥 주어져 있고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x에 대한 방정식 풀어서 아 x가 또 어디에서 접하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조금 해석을 한 거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했던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접선의 방정식을 분석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요소로 되어 있었냐? 함수랑 점과 기울기. 결국 이거 세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 다 그랬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 해봤고 그 다음에 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될지 해봤는데 사실접방, 여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온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더라.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최단거리 문제 할 때, 거리 문제 할 때랑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파트 여러 어려웠던 거 뭐죠? 그 직선이 나왔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있었고요. 접방을 가지고 그럼 뭐 할 거냐 그것도 있었는데 접방을 가지고는 삼각형의 넓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은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할 거다. 첫 번째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는 사실 접선의 방정식을 잘 몰라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란 파트인데 여기는 중요했어요.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접선의 방정식과 원래 함수식이 같다고 두고서 교점을 찾자 하는 문제로 갔습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열심히 나가서 진도가 조금 안정화가 되긴 했네요. 우리 일요일날 진도 조금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일요일날 보죠.